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편의 제2장의 제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제186조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행위 외의 사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제18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7조 법문은 물권의 취득으로 되어 있지만 제186조의 물권의 득실 변경과 균형상 취득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물권 변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라고 하는 등기시라고 하는 획일적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사안의 개별적 특성상 등기와 같은 획일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각 물권 변동 사유에 맞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187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걸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후 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187조 단서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처분에는 제186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등기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적 장부, 즉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이며, 그래서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한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구분 건물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다수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한 개의 건물에, 한 동의 건물에 속해 있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하나의 구조체가 있고 이것이 나눠져 있어서 각 구분된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구분 건물 등기부의 특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 상태가 기재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지번, 면적, 지목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지번, 면적, 구조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갑구를 보면 소유자의 변동 경과와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가령 제한물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가 기재가 됩니다. 각 구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교재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분건물 등기부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지요. 구분건물 등기부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입니다. 이렇게 표제부가 2개가 있는데요. 이 하나는 한 동의 건물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동의 건물 전체 및 대지에 관한 사실 상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이 표제부거든요. 다른 하나는 전유 부분에 관한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이 전유 부분 표제부 다음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갑구와 을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사실 상태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가 그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권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관한 등기이죠.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 을구의 등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존 등기와 권리 변동의 등기인데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등기는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에 후속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런 식으로 등기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입 등기인데요.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등기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사항이 벌어진 경우에 그것을 실체관계에 맞게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등기 후에 실체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그 변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야 될 것이 등재되어 있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 사항을 말소하는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부당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입니다. 이 회복 등기에는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멸실 회복 등기는 소실된 등기부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멸실 등기인데요.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자, 다음 분류로서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인데요.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 번호를 부여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고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등기의 번호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그것이 터잡고 있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죠. 순위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인데요. 종국 등기라고 하는 것은 확정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예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이루어질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얘기할 텐데 이 가등기도 예비 등기의 일종입니다.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비 등기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종국 등기의 대상인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또는 소멸의 청구를 보존한다든가 혹은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원래 기능은 이와 같이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런 가등기를 특히 보존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존 가등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A와 B 사이에
갑부동산, A 소유의 갑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B가 매수인입니다. 근데 B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A가 이 C와 거래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중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이 C에게 갑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A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서 뭐 해제를 하든 손해배상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B가 자신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죠. 이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B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C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B가 자신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보다 B가 선순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C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 가등기입니다.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가등기는 원래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 거래에서 가등기는 이런 보존 가등기가 아니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담보 물권의 해당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 신청입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관의 접수입니다.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은 이것을 접수해서 접수 번호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등기의 선호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접수 번호는 접수장이라고 하는 장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접수 번호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양립할 수 있는 복수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 누가 우선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우선순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네, 먼저 성립한 거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 번호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심사입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입법례로서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청 서류에 의해서 형식상의 등기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 신청의 실질적 이유 내지 원인의 존재와 효력까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신속성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등기의 진실성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고, 또 실질적 심사주의는 약점과 강점을 반대로 보유하겠죠. 우리나라의 등기관 심사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의 실행입니다. 등기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볼 사람과 등기에 의해서 손해를 볼 사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해야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 의무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죠.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정정적 등기의 경우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인데요. 이 의사주의를 취하던 의용민법이라면 계약 이후 등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물권이 등기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그 결과 등기 청구권의 기초를 물권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은 형식주의 하에서 등기 청구권의 기초는 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정적 등기의 경우인데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 이걸 바로잡기 위한 등기 청구권, 이것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또 경정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 권리는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지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를 받은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을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 청구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동산의 인도라고 하는 것도 등기 이전과 함께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환이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인도는 시효 중단 사유, 특히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형식적 유효 요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 등기의 존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을 말하기 위해서는 등기 자체가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가 일단 존재했다가 나중에 그 존재를 잃은 경우에 그 등기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멸실의 경우와 등기의 불법 말소 두 경우로 보겠는데요. 먼저 그 등기부의 멸실을 보겠습니다. 등기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회복 등기를 할 수 있고 멸실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불법 말소인데요.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물권이 소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긴 합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임과 동시에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행해진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물권도 소멸한다, 이런 소수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소수설에 의하게 되면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죠. 이것은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인데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등기가 행해지고 그 내용이 현재로 보면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식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체하고 있다면 그 공시 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래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판례의 경향은 등기 경제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등기, 중복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이중등기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따라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복수로 분산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기존 등기와 중복되는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말해서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쭉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법설과 실체법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절차법설은 두 번째 등기, 제2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제2등기가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실체법설은 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와 합치되는 등기, 이것이 유효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 이중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중등기가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와 이중등기가 명의를 달리해서 이루어진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A가 이 토지 위에 A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착오로 다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관은 두 번째 등기 신청을 각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부가 개설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입각해서 제2등기를 무효로 합니다. 즉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에 대해서 판례는 절차법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이중등기의 경우인데요. 비슷한 사안입니다. A가 여기에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B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B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A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B는 착오로 이전 등기 대신에 별도의 등기 기록을 개설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 신청을 각하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중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판례 이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2 보존 등기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제1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2 보존 등기가 유효다, 이런 입장입니다. 즉 절차법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체관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이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흘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관련되는 사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실질적 유효 요건입니다.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은 등기가 권리의 내용과 합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거래는 A, B, C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등기는 중간자인 B가 생략된 채 A로부터 C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C 명의 등기가 유효한가? 여기에 대한 논의, 이것이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입니다. 자, 형식주의 아래에서 이 사안에서 C는 등기가 없어서 물권자가 될 수 없는 B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학설은 A, B, C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등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가 사법상으로도 무효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이슈를 구별하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이슈는 뭐냐면요. C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C 명의의 그 등기를 중간 생략된 등기라고 해서 말소할 수 있겠느냐, 그 등기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등기 명의가 아직 A에게 있는 상태에서 C가 A를 상대로 해서 A에게 직접 B를 생략한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유효하다 볼 수 있겠느냐, 인정해 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판례도 이 이슈 1과 이슈 2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슈 1보다 이슈 2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완료된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가급적 그 유효성을 긍정하는 입장, 앞에서 얘기했죠. 그 입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등기 경제의 시각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판례의 이 입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체관계와 등기 원인의 불일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금 또는 등기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가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실제 등기 원인은 증여인데 매매 계약으로 해서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이 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가 적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그 등기의 내용이 현재의 권리 상태에 부합한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등기 경제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해서 물권이 복귀하게 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최종 등기 명의자와 중간 등기 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외에도 최종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A와 B, 또 C, D 이런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A와 B 간의 이 거래가 무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B 명의 등기 말소하고 C 등기 명의 말소하고 또 D 명의 등기 말소를 해서 이렇게 A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등기무상으로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A, B, C, D 이런 순서로 진행된 경우에 이런 등기를 그대로 놔두고서 D로부터 A에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허용하겠느냐 이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러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적도 없었고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무효 등기의 유용 문제입니다. 이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데 나중에 그 등기 내용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것처럼 유용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효 등기를 새로운 실체 관계를 위해서 유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무효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현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종래의 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유용이 허용된다 이런 입장이죠. 다음으로 등기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변동적 대항적 효력입니다. 자, 등기가 있게 되면은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죠. 또한 등기가 있게 되면은 등기 명의는 등기에 의해서 공시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에서는 등기가 있기 전에 이미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대항 요건에 해당하죠. 그런데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에서도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등기를 가지고 권리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 물권 상호 간의 순위는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권리에 있어서 앞선다라고 하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선호에 의하게 되고 같은 구의 등기는 순위 번호, 다른 구의 등기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 그리고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에 의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질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추정적 효력입니다. 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효력이죠. 앞에서 말한 권리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이런 효력들은 유효한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는 효력이죠. 그에 반해서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유효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가령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B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증명하지 못하면
B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음에 이 보충학습에서 이 문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가 이 갑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뭐 토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B와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B에게 갑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죠? 갑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죠? 네, A죠. 왜?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상태에서 갑의 소유자는 A인데 A가 인도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A가 B에게 갑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판례는 민법 213조 단서를 적용해서 A의 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결론은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거로서 213조를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13조가 뭡니까? 물권자는 물권을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단서 내용이죠. 그런데 이 B가 213조에서 말하는 점유 권한을 보유한 사람인가요? 엄격한 법논리로 본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B는 소유자가 되어야 비로소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죠. 그런데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213조 단서에서 얘기하는 점유 권한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B에게 갑을 인도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갑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권자인 B는 채무자 A가 제공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급부 보유력이라고 하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채권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에게 갑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굳이 214조 단서를 들어올 필요 없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채권의 효력, 특히 급부 보유력의 문제로 처리하면 그것으로 필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